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 칼로쉘 캡션이라는 걸 한 개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 디스플레이 넌이라고 한 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맥스 위드를 600이라고 해놨습니다. 600. 아시겠죠? 요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골뱅이 메디아라고 해서 요거를 메디아 쿼리라고 얘기하시고, 설명은 하이드 숨겨진다, 칼로쉘 텍스트 웬더 뭐 스크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숨겨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600픽셀까지 600픽셀보다 적으면 얘가 숨겨진다라고 써놨고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저희가 쓸 때는 이제 이런 거를 메디아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런 것을 이제 메디아 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디아 쿼리라는 걸 얘기하고요. 이거를 쓸 때는 보통 반응형 웹을 만들 때 보통 이제 많이들 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떨 때는 보여주고 어떨 때는 보이지 말자 이런 거를 쓸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메인 이미지, 뭐 로고 이미지, 타이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한 개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 헤더가 있는데 헤더 위에 여기 헤더 있습니다. 헤더 위쪽에 있는 건데 여기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위에 이미지를 이렇게 한 개 만들어서 div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싶다. 그리고 요걸 이제 주석을 풀겠습니다. 풀고요. 그 여기에다가 id를 한 개 붙일게요. id 이꼬르 저희가 이제 로고 이미지라고 img 뭐 이렇게 이미지라고 이제 써놨어요. 이미지입니다. 로고 이미지입니다라고 써놨고요. 그 href를 걸어서 샵이라고 썼는데 href는 이거보다 src를 써야 되겠죠. 그 이미지니까 맨 끝에 이제 이렇게 슬래시 붙여놨는데 이거는 단독 태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끝 태그가 없는 태그다. 그게 단독 태그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div 시작이 있고 div 끝이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슬래시 div 있는데 얘는 이미지 태그는 한 개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냥 슬래시 이미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런 뜻이고요. 그 저희가 로고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써놨는데요. 로고 이미지입니다. 로고 이미지라고 이제 써놨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이디죠. 아이디니까 로고 이미지를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제 메디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아이디니까 샵 쓰시고요. 로고 이미지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로고 이미지. 근데 그 로고 이미지보다는 div 전체를 잡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div에다 잡을게요. id 이꼬르 div 이미지에다 잡지는 않고 여기다가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div니까 로고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div다. div 이렇게 쓰고요. 여기 요거 id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src가 필요하죠. 이미지다. 아시겠죠? 이미지입니다. 되셨나요? src가 필요해요. 이미지 태그에는 alt 태그와 이미지 태그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해되시겠죠? 예, 이미지 태그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미지 태그 중에서 저희가 이미지를 한 개 가져다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다가 쓰셔야 되는데 적당한 이미지를 한 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당한 이미지를 찾아서 쓸 건데요. 이제 그 이미지 중에서 적당한 이미지가 어디 있어? 사진 찍은 거 처리해 드릴 거예요. 네. 사진 중에서 구름 사진도 있고 뭐 꽃 사진도 있고, 꽃 사진 보겠습니다. 꽃 사진. 예, 꽃 사진. 제가 편집을 좀 한 다음에 넣어 드릴게요. 예, 백그라운드로 잡겠습니다. 좀 편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넣어 드릴게요. 자,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포토샵이 없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편집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포토샵 색깔 변하고 하는 거 빼놓고는 이제 포토샵을 이용하시면 색깔 변하고 하는 것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포토샵이 없다고 생각하고 배경을 한 개 집어넣을 거예요. 배경을 하나 집어넣어서 좀 사용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맨 밑에 IMG 밑에 여기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BG 로고라고 쓸걸 잘못 썼다. 예.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름 바꾸기 하면 되니까 이제 로고 얘가 이제 로고 이미지입니다. 로고 이미지 되시겠죠? 로고 이미지고요. 얘를 이제 이미지인 한데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얘를 이제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판으로 한 개 열게요. 그림판 이 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줄여요. 이렇게 줄이시고요. 그 제가 로고로 위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제 그 가로 세로 너비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넓혀 주시고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를 이제 자르기를 하시면 이렇게 잘라져요. 쉽죠? 그리고 이제 얘가 퍼센테이지가 원래 100%가 지금 요게 지금 100% 얘가 100%거든요. 보여지는 게 이해되시나요? 얘가 100%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글자를 한 개 집어넣어 볼게요. 글자를 저희는 웹장 뭐 커뮤니티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썼는데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글자 크기도 이제 글자체나 글자 크기를 이제 적당하게 늘려요. 적당하게 늘려서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늘려주시고요. 얘 자체가 지금 글자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집어넣는데 글자가 깜냥색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글자를 이렇게 이제 한 거를 그냥 복사를 하시고요. 글자 색 자체를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흰색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거를 만든 이유는 제가 볼드 글자 타입도 맞게요. 이게 흰색으로 만들어 쓴 이유는 흰색으로 한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클릭하면 이게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좀 바꿔가지고 그 A인데 A를 해서 이제 컨트롤 V 눌러서 아까 복사했던 거 그대로 하고 얘를 이제 색깔을 좀 바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한 파란색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이제 그 특정한 부분에다 겹쳐 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겹친 게 잘 안 보이네요. 네. 정확하게 겹치는 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겹치기라고요. 딴 데다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이랑 색깔이 바꿔서 이 포토샵 역할을 하려고 지금 대충 만들었는데 좀 잘 안 되네요. 아시겠죠? 포토샵을 쓰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박스를 한 개 그리고 배경은 박스 위에다가 쓰시든지. 아시겠죠? 이게 박스를 한 개 뭐 색깔은 뭐 색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연한 이렇게 노란색, 연녹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한 개 그리시고 채우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채우기. 그래서 연색으로 좀 채우기를 해서 단색 채우기를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위에다 글자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자를 쓰고 색깔은 진한 요거를 쓰시고 이제 박스랑 겹치는 거죠. 이제 겹쳐 놓는 거는 좀 편하니까 쓰시고 이렇게 박스랑 좀 겹쳐 가지고 위에다 올려 놓으세요. 예. 자, 딴 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뭐 이렇게 하시고요. 대충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내 사이트 위에다 올릴 거예요. 저장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한 개 나눠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만들었으니까 카카오톡에다가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랬고요. 이렇게 사진 찍은 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위에다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썼고요. 지금 이클립스에서는 제가 이제 밖에서 파일을 쓰다 보니까 img 태그에 보시면 안 생겼어요. img 태그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이렇게 로고라고 보이십니다. 아시겠죠? 이클립스에서는 새로 고침을 안 하면 쓸 수 없어요.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래도 얘를 쓸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 개 만들어 두시고요. 얘를 어디다 만들 거냐면 저희가 이제 그 요렇게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 태그 div 안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서 쓰실 거고요. 이렇게 쓰실 거예요. 되시겠죠? 스타일 한 개 잡을게요. 이미지 태그를 이제 스타일 한 개 잡아서 스타일. 이미지가 조금 깨지긴 하겠지만 위드 한 개 잡을게요. 위드 잡으시고 100% 잡겠습니다. 100%. 전부 다 꽉 차게 아시겠죠? 꽉 차게가 100%예요. 너비를 100% 잡겠다는 얘기는 이제 div 안에 꽉 차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div 잡으셨고요. 로고 이미지 div를 그 어디다가 더 선언했냐면 메디아 퀄리에다가 여기에다 div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중간하고에다가 이렇게 쓰시고요. 디스플레이 넌을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넌을 집어넣으세요. 되시겠죠? 집어넣으시고 나서 이제 세로 고침을 이제 내 사이트에 가셔서요. 사이트에 가셔서 세로 고침을 이렇게 하시면 뭐가 안 보여요? 예. 이미지가 안 보여요. 이미지가. 지금 다시 볼게요. 거꾸로 한 것 같진 않은데. 예. div src 안 집어넣었어요. src 이미지 src를 안 집어넣어서 src 슬래시 쓰시고요. 슬래시 이미지 안에 슬래시 로고 점 파일명이 뭐였지? 로고 점 뭐예요? jpg네요. 로고 점 jpg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고침 한번 할게요.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게 커요. 100%에서. 이미지는 파일은 웹에다 만드는 거죠? 예? 이미지 파일은 폴더. 이미지 폴더는 예, 이미지 폴더에다가 집어넣고요. 아무데나 위치는 상관없고 여기다 지정을 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 지정을 아시겠죠? 위치 지정을 잘 해서 넣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넣어주세요. 되셨나요? 얘가 그 스크롤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너무 크니까 보려면 이제 스크롤을 이렇게 당기셔야 돼요. 당겨서 이렇게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너비가 너무 크긴 하네요. 100%인데 그 헤이트도 지정을 할까요? 헤이트 너비만 지정했더니 너무 그렇고요. 네, 헤이트도 한번 지정할게요. 너비는 이제 100%고 이제 세미콜론 찍으세요. 그 다음에 헤이트는 한 200픽셀 정도 할까요? 200픽셀 정도로 해서 너무 커서요. 예. 세로 고침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웹장이 완전히 찌그러지네요. 웹장 너무 찌그러진다. 한 300픽셀 너무 찌그러진다. 예. 쭈구리가 돼 버리는데 쭈구리. 예, 됐어요. 이 정도 치자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로 한다고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얘 이미지가 그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위치가 요거예요. 그 위에 코드 한 번만 네? 코드 한 번 보셨어요? 어떤 코드? QVI, DIV 디스플레이 여기. 자, 얘가 언제 동작을 하냐면요. 브라우저가 줄어들면 동작을 해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게 데스크탑에서 넓게 볼 때예요. 근데 얘를 줄이세요. 부분창으로 만들고 점점 줄여나갑니다. 줄여나가셔서 이렇게 어느 정도 줄여서 딱 보시면 사라져요. 이게 핸드폰에서 보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볼 때는 이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데이터 손실도 있을 뿐 아니라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없죠. 이미지를 넓게 크게 해버리면. 이해되시겠죠? 네? 이미지가 커요. 이렇게 이미지가 크면 데이터가 이만큼 밀리잖아요. 뒤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줄여요. 더 줄여서 이렇게 줄어드는 순간 이게 핸드폰에서 보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보시면 지금처럼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요거 메디아 쿼리 보시면 넌이라는 게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픽셀 600픽셀보다 적어진 경우에 이제 레스댄입니다. 레스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이미지 디스플레이 넌이니까 얘는 이제
화면에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화면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사라지게 만든다입니다. 그 넌이라고 쓰면은 이제 그 화면에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요.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보여주지도 않고 아시겠죠? 이때는 이제 데이터도 가져오지 않는다요. 않는다. 넌이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600픽셀보다 적을 경우 핸드폰이 이제 480에서 500 몇 가지 보통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비가 그 탭은 아니에요. 태블 PC는 그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보이게 되는데 그 일반 PC에 그 핸드폰에서예요. 핸드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해서 쓰게 되면 보이시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줄여 보시면 되세요. 이게 늘리면 이게 나오게 되고요. 나와서 이제 그 이미지도 같이 사이즈도 나오게 되고요. 얘를 줄여버리면 이제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돼서 이미지 자체도 다운로드되지 않고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거는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쓰신 거예요.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로고 이미지 같은 거 보이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없애는 편으로 하시고요. 그 메인 페이지에는 넣어야 된다 그러면 데코레이터를 따로 한 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석 처리 해드렸고요. 이거는 만들긴 했는데 CSS는 그대로 내비둬도 되시고요. 어차피 이게 없으면은 찾지 못하니까 아시겠죠? 찾지 못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거는 그 헤더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내비게이션 바 중에서 뭘 만들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픽스 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픽스트니까 고정시킨다. 탑 위에다 고정시킨다. 아시겠죠? 위에다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그 클래스 중에서 그 내비게이션 뭐 nav 내비게이션 바의 픽스 탑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 다른 내용이랑 상관없이 이제 다른 내용과 상관없이 얘가 항상 다른 내용과 상관없이 그 맨 꼭대기에 맨 위에 항상 고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항상 고정으로 보임이 됩니다. 아시겠죠? 보임이 돼서 대신에 이제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위에 떠 있어서 얘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위에 떠 있다는 얘기는 덮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게 메뉴를 이제 만약에 메뉴가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휠을 돌려서 위로 올리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휠을 돌려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요게 요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깔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으로 깔려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보여줄 때 이거를 요 밑으로 이만큼 내려야 돼요. 내려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내려서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것도 맨 아래에 있는 것도 제가 이제 그 여기 위에 떠 있는 거고요. 여기 얘가 위에 떠 있는 거고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용이 밑으로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백이 필요해요. 여기도 여백이 필요하고 여기도 여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아티클 여백을 여기 보시면 헤이트 미네이트 뭐 써가지고 아티클 여백은 400 최고는 400으로 줬고요. 마진 탑 해가지고 탑 마진이 이제 위에 마진입니다. 위에 탑 마진에 해당되는 것을 80픽셀로 줬어요. 그 아티클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짜면 여기 이제 게시판 내용이 들어갈 여기 부분이 아티클입니다. 요 아티클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아티클의 여백을 이제 이렇게 줘서 사용을 한 거죠. 사용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쪽에서 아티클의 여백만 이렇게 이 민 헤이트는 80픽셀이라서 이게 내용이 별 없더라도
내용이 없더라도 이 팍시 픽셀만큼은 이제 그 자리를 잡도록 만들었는데 이쪽에 이제 요거를 왜냐하면 요게 지금 너무 위쪽으로 달라붙으면 여기 게시판에 여기 줄이 한 개밖에 없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카피라이트가 여기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소 높이를 저희 400으로 줘서 이제 400까지는 그냥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조정을 했는데 얘도 이제 픽스트 버텀을 이용해서 이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푸터가 있는데 푸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픽스트 버텀이라고 줘서 맨 아래쪽에 깔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상 얘가 픽스트 탑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맨 위에 이렇게 지정돼서 픽스트 탑을 이용해서 맨 위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푸터도 마찬가지 푸터 부분도 저희가 푸터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내비게이션 바 픽스트 버튼 이렇게 탑 말고 저희가 이제 픽스트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버튼 맨 아래 깔리도록 지정을 한 거예요. 지정을 해서 픽스트 탑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대시 픽스트 버튼을 이용해서 다른 데과 상관없이 맨 아래입니다. 맨 아래 고정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고요. 다른 내용은 밑으로 깔려요. 이해되시겠죠? 깔려서 얘가 이제 내용이 이게 더 크거나 이렇게 되시어서 그 휠을 돌려서 올리실 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올라갈 때에 이제 여백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백을 여기 탑에 해당되는 거 80픽셀 주는 거는 여기 메뉴 요거는 이제 메인 메뉴가 보이도록 메인 메뉴하고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뉴와 내용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백이 됩니다. 여백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백을 준 거면 탑 말고요. 버튼도 저희가 탑에 한다는 거 말고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버튼도 있는데 아래쪽입니다. 아래쪽도 좀 주셔야 돼요. 한 150 정도. 아래쪽이 좀 큰지 한번 볼게요. 여기 높이보다 한 1.5배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5배면 한 150 정도 주시면 되겠죠. 150 픽셀 정도를 이제 너비를 줘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백을 줘서 써서 이제 쓰신 거는 맨 아래에 있는 메뉴 부분이 아니라 카피라이터 회사 소개와 내용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메뉴가 여백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조금 겹쳐도 된다 하면 조금 덜 많죠. 120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120 정도로 저희가 여백을 좀 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120 정도로 줬습니다. 주시고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새로 고침 하시면 이게 되고요. 얘가 만약에 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휠을 돌렸을 때 아래까지 여기 끝까지 글쓰기 버튼 여기 여백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는 마진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위로 되셨나요? 예, 마진을 줘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끝까지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 주셔야 이제 잘 보인다. 내용이 많아지면 이제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 내용이 10개를 이렇게 출력을 하더라도 글쓰기가 밑으로 내려간 케이스는 드문데 글쓰기가 밑으로 내려간 케이스가 종종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맨 위에 올리는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다시 픽스트 탑, 맨 아래 내리는 거는 내비게이션 다시 픽스트 버튼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서 핸드폰 같은데 메뉴 같은 게 항상 떠 있잖아요, 그죠? 떠 있을 수 있도록 만들게 쓰시려면 여기 이제 탑으로 픽스트 시키고 여기는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것도 이렇게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조금 뭐 이렇게 쓰시려면 써서 작성하시려면 이 위에 있는 정도의 이런 너비를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뜨게 만드는 것은 이게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부트스트랩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다시 픽스트 버튼이나 픽스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픽스트 탑을 이용해서 픽스트 탑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면 메뉴의 고정, 그 다음에 맨 아래 고정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코레이터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jsp에 나오는 태그,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CSS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